도 조사할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순직 해병 특검의 마지막 조사 대상이 되겠고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이 인정된 상태에서 이 마지막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로설이라는 게 이 해병 순직 사건의 군 초동 조사 보고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고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최근 조태온 전 국정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이 북한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재판과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양형상 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보고 이제 불리한 양형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 최소 무기징역이라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가장 높은 형량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추가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이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내란 특검은 조사 없이 구속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이따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일주일 뒤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이 조율됐습니다. 김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고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못한 인도에는 25%, 타이완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캐나다에는 현재 25%의 관세율이 35%로 상향됐습니다. 새롭게 부과된 상호관세는 수입품 품목 코드 변경을 거쳐 7일 뒤부터 효력이 시작돼 우리 시각 오는 7일 오후 1시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관세 덕분에 미국이 더 위대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도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We're taking in literally trillions of dollars for the country. This is making our country very rich and respected again.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무역 협상 타결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만족한 듯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많은 무역 장벽을 허물었다며 협상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다고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where they will have 15% tariffs. They will buy a substantial amount of U.S. energy. 전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간 양자 회담도 열렸습니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무역 협상 후속 조치 등도 논의했다며 첫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도 지금 이제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이제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 70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라고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농업도 개방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는데요. 어떤 차이인 건지 이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사과 모양 얼음 조형물을 깨트립니다. 이번 협상으로 본격적인 사과 수입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사과 등의 검역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사안. 정부는 우리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농업 분야 10개 내외 품목만 유보돼 있을 뿐이라며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사과도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단계를 넘지 못해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8단계 가운데 2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남은 단계를 다 거치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릴 걸로 보이지만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수 화상병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검역의 실수 한 번이 2천억이 넘는 피해와 먹거리의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도 부처 4곳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오래 걸린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2018년 미국 회사가 신청한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한 심사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 올해 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지막 식약처 심사만 남았습니다. 다만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고려하면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나 생명공학 기술 제품인 것을 표기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정부는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해제와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선 한미 간 고성도 오갔으나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증세인데요. 재정 적자가 너무 커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릴 계획인지 김지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단골 논란거리인 법인세 세율을 되돌립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세율 27%에서 22%까지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올리고 윤석열 정부 첫해 24%로 내렸는데 다시 25%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정부는 1%포인트 올려도 주요국 중 높은 편은 아니란 입장인데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0.2%로 환원합니다. 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세 조치로 한 해 세수가 8조 원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는 매년 100조 원 안팎, 올해도 최소 50조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세입학 중에 한 번 정도 임기 내에 있어야 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해 가면서 적인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 판 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도 넓힙니다. 지금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과세하지만 10억 원 이상 보유로 기준을 낮춥니다. 반대로 배당 소득은 세금을 깎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분리 과세해서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춥니다. 당초 여당 의견보다 최고 세율을 높여 부자 감세 논란은 덜해지겠지만 국내 주가를 부양하기에 감세폭이 적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희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짓이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약 300쪽의 의견서와 160여 장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 넘게 하락하며 3,200선 밑으로 밀려났고 코스닥 시장도 3% 넘게 급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4.08포인트 하락한 3,161.36에 코스닥은 26.47포인트 내린 778.7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부담과 기술주 차익 매물 출회에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와 증권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역대 신고가를 새로 썼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대한조선 공모가 대비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만에 조정을, LG생활건강 등 화장품과 방산, 금융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과 펩트론 등 제약바이오주를 비롯해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스피어 상한가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6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김건희 특검팀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검부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욱 기자, 이제 1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문홍주 특검부와 수사관들이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특검팀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소식에 이곳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검부는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 10시부터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구치소 안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부도관들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부도관입니다. 특검팀이 집행을 지휘하더라도 결국 부도관들이 무기력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구성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다 조사실에 앉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여러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구성당국이 낯을 토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어제서야 실명령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에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수순이 응한다면 수사를 거부한 특검팀이 광화문으로 이동해 지하 조사관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구치소 앞 현장에 지지자들의 그 소음이 너무 커서 기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지영 기자, 윤 전 대통령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됩니까? 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인에 성공한다면 조사는 13층 조사실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2개 크기의 비교적 넓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지만 별도의 의료진이 대기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